여기 한 변호사를 죽였다고 99.9%의 확률로 의심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경찰이 봐도 검찰이 봐도 판사가 봐도 너무나도 범인 같아 보였던 한 여자. 이 셋 단체에서 길을 쓰고 이 여자를 살인죄로 처벌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고요? 단 0.1%의 확률 때문에. 그녀는 결국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 보험금 15억까지 타갔는데요. 도대체 0.1%의 확률이 뭐길래 고작 이것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걸까? 한 여자를 감옥에 잡아넣기 위한 경찰과 검찰, 판사의 치열한 분노와 고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어느 날 한 변호사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왜일까? 성인이 실종된 경우에는 바로 수사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건이 단순 가출인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 가출 사건에 경찰이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변호사잖아요. 법을 잘 아는 양반인데 설마 실종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랬던 경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된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2달 뒤에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약혼녀 K. K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3억짜리 차도 사달라고 그러고 개인 사무실도 차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걸 안 해주니까 이렇게 도망가버린 거라고요. K는 사라져버린 변호사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도 되어 있었고 변호사는 K에게 오피스텔도 선물로 준 상태였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아니 결혼하기 싫어서 도망간다는 사람이 이 약혼녀한테 오피스텔은 왜 준 거야? 아니 그리고 혼인신고는 도대체 왜 한 거냐고.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모를 리도 없을 테고. 아무래도 저 약혼녀 의심 가는데. 단순 실종 사고로만 생각했던 경찰은 이 약혼녀를 중심으로 점점 이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약혼녀 K를 조사하던 경찰들은 경악했습니다. 변호사가 실종되기 한 달 전 K는 변호사를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그 수령자를 K 본인으로 해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실종된 이틀 후에도 K는 변호사의 카드로 이틀 동안 810만원어치 명품 쇼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K는 일당 5만원을 주고 변호사의 대역을 구합니다. 이 대역을 통해 변호사의 차를 1,000만원에 처분하고 변호사가 사준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증금 6천만원을 가로챕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나 버리고 도망간 거 너무 답답해서 이 변호사 카드로 돈을 좀 긁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누구보다 변호사의 실종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해야 할 약혼자가 변호사의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실종 2달째 갑자기 K가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남자 저한테 헤어지자고 팩스 보냈어요. 이봐 멀쩡히 살아있다니까요. 이래도 저를 의심하실 거예요? 팩스 내용 좀 봅시다. 헤어지자는 내용의 팩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이 약혼녀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이 박경사, 아니 요즘 누가 헤어지자는 말을 팩스로 보내냐? 아니 88 올림픽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 팩스 감정으로 좀 해봐. 넵. 그 결과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팩스는 K가 변호사의 수첩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짜집기 한 뒤 팩스를 조작한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 아직 놀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변호사의 고향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내 새끼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게냐? 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 찾지 마세요. 여보세요. 저 종훈이냐? 아들아. 여보세요. 전화는 매우 짧게 끊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래도 꺼림칙했습니다. 형사님, 목소리가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아들 목소리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네, 이거 역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통화 역시 K가 길 가는 사람에게 30만원을 주고 공중전화를 통한 대역을 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확신합니다. 범인은 K다. 범인은 K다 라는 경찰의 결론. 그런데 변호사를 해쳤다는 증거, 이 증거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공개 수배도 하고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사라진 변호사를 찾았으나 끝끝내 변호사의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다. 전부 주목. 우선 약혼녀 체포해. 네? 아직 변호사를 해쳤다는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변호사 대역 써가지고 이것저것 사기 많이 쳤잖아. 일단 사기죄로 구속영장 받아와. 그 다음 우리 앞에 앉혀놓고 최대한 신문해서
반드시 자백받아낸다. 그러나 체포당한 K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는 없고 자백은 못 받고 경찰은 너무나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픈 건 K를 재판대에 세워야 하는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님, 이 친구들 좀 봐요. 이쯤 되면 약혼녀 살인죄 적용해야지요. 아니야. 살인죄는 포기한다. 그냥 사기죄로만 가자. 아니 네? 검사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신 안 나온 사건들도 살인죄 인정되는 경우 많았어요. K 충분히 유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까지 시체가 없는 사건은 아무리 그래도 피라던가 뼈조각 하나라던가 하다못해 화장을 했다는 증거 정도는 반드시 나왔었어. 즉 사체가 없어도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결론 정도는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러면 애초에 변호사가 죽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 만약에, 정말 만약의 확률로 변호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가능성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냥 사기죄로 간다. 검찰은 결국 살인죄의 적용을 포기하고 5가지 사기 혐의로만 약혼녀를 재판대로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봐도 범인은 약혼녀였지만 변호사가 만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K를 살인죄로 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죄가 아닌 사기죄로만 재판대에 넘겨진 K.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K를 사기죄로 징역 10년에 구형한다. 징역 10년.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수십억을 뜯어낸 극악무도한 사기꾼도 징역 9년 정도를 받습니다. 즉 K가 저지른 정도의 사기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징역 2년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판사는 K에게 사기죄로 징역 10년이나 때린 것일까? 이것은 분명 사라진 변호사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셈이죠. 그러나 1심 판결은 곧 2심 재판에서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1심아, 아니 왜 10년이나 때리고 그래? 제 감정이 들어간 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 판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네 맘 알지? 그래. 근데 시신도 안 나왔잖아. 나중에 0.1%의 확률로 만약에 변호사 살아있으면 어쩔래? 혹시나 그런 일 생기면 우리 이거 감당 못한다. 옷 벗어야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2심 재판은 약혼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K는 결국 2년만 교도소에 있게 되었고 보험금 15억도 잘 수령해 갔습니다. 법으로만 따져본다면 2심 판사의 판단이 법에는 조금 더 충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1심 판사를 더 응원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속 사정들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